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윤정에서입니다. 오늘 제 229강은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의 핵심 내용, 또 불가피한 1세 1주택인 경우, 또 고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개선 이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값이 약간 현재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약간 들썩거린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1세대 1주택이죠. 그냥 한 5%, 10%의 그 투기적 세력들이 이제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한세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어떤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세법 조문이 복잡하게 이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자로 대면서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했고요. 이건 또 역시 안세수행전환 2019년 10월 9일째 이번 주에 이렇게 잘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정자면으로 촬영을 딱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또 안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한번 따라 듣기 싫은 분들은 정자면을 보시면 되고, 또 밑에 교재에도 있으니까 밑에 내용에도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념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세주택. 이것은 이제 소득세법 제 89조 1항 3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 관련 시행령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하고 155조에 이렇게 쭉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구분해 쓴 것이죠. 그래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이 요건을 잘 지키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요건을 못 지켜가지고 과세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국내 1세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만 과세를 해주는 것이지, 비거주자,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외국인이나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은 그 나라에 집이 몇 채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원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과세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서울동 투기 민감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년보다 더 많이 거주해. 이렇게 엇갈리게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보유 기간 동안에 거주 기간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하루라도 더 되거나 아니면 그날 딱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등록을 늦게 빠져나와야 되겠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 비과세되는 경우는 뭐냐? 보유 기간이 어긋난 경우라는 것은 보유를 했는데 거주가 요때로 됐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충족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또 지정 지역이라도 2018년 10월 23일 전 취득 부분은 2년 거주가 불필요해.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2년 보유만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강화시킨 거기 때문에 2018년 10월 20일 후 취득분 사람만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그 전 사람들은 2년 거주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과세되는 경우는 2018년 10월 23일 후 취득자로서 거주를 하지 않거나 비거주가 되면 이것은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세주택 요건은 딱 그렇게 2년 보유, 2년 거주, 이것이 이제 현재는 2년, 2018년 10월 23일 이후는 2년 보유하면서 플러스 2년 거주다. 요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 보유하면 보통 거주하는 것이지 뭐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있다가 해외로 이주에 대한 불가피한 요건이 있다. 1년 이상 9개 이상 거주, 취약이나 근무연평, 해외 파견, 현지 지사, 현지 법인에다가 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이제 거주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2년이 안 돼도 된다. 왜? 출국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출국하고 나서도 2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양도하면 이것은 이제 투자 목적이 있다고 봐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그때 양도는 과세가 되는 것이다. 다시 들어와서 국내 거주자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양도가 과세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세주택이 아닌 2주택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사 목적으로 이사 가려면 샀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팔고 하면 불안하니까 기존 거를 갖고 있으면서 새 걸 사서 이제 움직이면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또 파는 것도 또 금방 팔리는 게 아니니까 이 트랜지터리한 경과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 목적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기존 주택 취득하고 1년도 안 돼서 취득했다. 그래서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여기서 봐줄 리가 없고 1년 지나서 신규 주택 취득했는데 왜냐면 기존 주택 취득했더니 불편해 뭔가 그래서 안 되겠다. 1년 지나 꽁꽁 고민하다가 1년 지나 신규 취득했는데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3년 정도의 여유를 준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집을 안 팔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샀는데 1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상대라면 그 주택이 좀 뭔가 불만족이거나 자기한테 불만족이면 남한테도 불만족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내에 팔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세되는 경우는 1년이 안 돼가지고 또다시 또 취득하거나 이거 과세가 돼요. 또 새로 이사를 갔는데 기존의 주택을 3년이 내에 팔아야 되는데 3년 지나서 팔아야 하면 이것도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이사 목적. 그다음 상속. 기존에 한 주택인데 부모님 돌아가서 한 주택이 더 생겼다. 그럴 때는 이제 기존 주택은 상속주택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화해서 2년 보유 2년 취득해도 두 개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로 봐서 영향이 없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상속의 경우도 기존이 주택이었다. 과세가 되는 것이죠. 상속도 두 주택이나 받았다. 과세가 되는 거야. 상속주택 하나, 기존주택 하나 이럴 때만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러나 동거봉양 합가한다. 1주택자였는데 내가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동거봉양 합가 이것은 이제 효도의 촉진과 또 동거봉양이라는 것이 실제 부모님의 거동 상태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오랫동안 기간을 줘요. 그래서 10년 내에 묻거나 먼저 양도하는 것은 이제 비과세 주겠다. 왜냐하면 동거봉양이라는 효성을 위해서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 집들이 뭐 이렇게 쉽게 팔리는 그런 집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은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한 주택이 아니라 두 주택이 되거나 또 10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너무 오랫동안 보였으니까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 다음 복남 복녀의 결혼. 집에 한 주택씩 있는 남자하고 기존 또 한 주택이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야말로 복남 복녀죠. 결혼할 때 뭐 전세금이나 간신히 얻을까 말까 하는데 한 주택씩이나 있은 얘기는 얘들이 오랫동안 근무해서 정말 훌륭히 재택에 성공했거나 주택을 성공했거나 그런 사람이지. 이럴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5년 내는 양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복남복녀니까 한 집이 두 개나 있으면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헤어지지도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에 먼저 양도해라. 각각의 주택 중 아무거나 하나 5년이 지나서 양도한 것은 과세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한 주택인데 지정문화재가 있다. 그럼 등록문화재 한 주택은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 그런데 한 주택이 아니라 두 주택이다. 그럼 과세가 당연히 되죠. 문화재도 한 주택이나 두 주택이다. 과세가 되는 것이죠. 한 주택 플러스 수도권 밖에 있는 상속이나 인용, 기농한 주택. 기농주택이면 기준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농촌에 갔으면 서울에 있는 기존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면 둘 다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상속이나 인용, 기농이 아닌 경우 이런 요건이 실제 아닌 것은 비과세가 철회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주택인데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 요게 문제야. 그래서 요거 시행령 156년인데 똘똘한 주택을 살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뭐 좀 웃긴 얘기죠. 한국적 현상이죠. 1세에서 비과세 때문에 그런데 실거래가 9억 초과되면 9억 원까지는 일반적 당연 비과세인 요건 1세 2년 보유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초과 차액, 초과액 9억 초과액은 과세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9억 초과에 대한 과세는 이 일반적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 총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나머지 초과액분에 대한 9억 초과 비율을 양도소득의 금액으로 부르는데 이럴 때도 양도소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9억 초과에 대해서 장기특별공제는 적용해준다는 얘기죠. 9억 초과에 대해서 장기특별공제는 3년까지 보유하면 24%,
10년 이상의 80% 이상 일반적 장기 특별공제를 적용되기 때문에 9억까지 완전 비과세 플러스 9억 초과에 대해서도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니까 비교적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1세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불가피한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것들을 다 했고 이사, 상속, 동거공약, 혼인, 지정문화재, 또 인용, 기농 이런 거, 또 고가주택 이런 것까지 비과세 요건을 다 한번 했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자기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해당이 안 되면 과세되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사연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